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초파일. 저는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절에 가서 그 점심, 공양이라고 그러죠. 그 산밥 맛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쪽 그 수도권 지역에서 누가 지금 또 만나자 밥 먹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가운 또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을 보고는 딱 이거 하나만 제가 이걸 안 하려고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토지 공개념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할 때 토지 공개념은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할 모양입니다. 이제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명색이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나오면 언급하겠지만 오늘 이 촬영으로 제가 자신있게 샅샅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무슨 경제학자가 나온다든가 뭐 나오더라도 제가 제 설명이 더 훨씬 효용성 있고 그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으리라는 걸 자신합니다. 설명은 말입니다. 말은 제가 좀 서두가 하겠습니다.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요. 쉽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굉장한 고수인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 공개념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토지 공개념 이익 공유제 공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박원순이가 국가 공유제란 말이 있었죠. 국가 공유제 공 다 똑같은 말로 봅니다. 일단 오늘은 토지 공개념이 큰 테마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 공유제 이건 되게 쉬운 말이니까 그 다음에 국가 공유제도 되게 쉬운 말이에요. 다 국가 거의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 공개념은 그 전부터 존칭 빼겠습니다. 추미애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겁니다. 뭐 지금 또 언급하기도 싫은데 뭐 장관을 하고 있죠. 토지 공개념은 이 추미애란 이 여자가 헨리 조제라는 미국 진보 경제학자를 굉장히 신봉을 해요. 토지 공개념을 그때부터 줄기차게 했는데 그때는 힘이 없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총선 압승으로 여권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봅니다. 제 생각에도 이거는 안 건드릴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입니다. 북한과 대비할게요. 그냥 북한은 계획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고요. 북한은 공산주의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달리 말해서 대한민국은 토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좀 부동산 경제 얘기 나오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로 전부 이원화되어 있다죠. 일본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건물 공유제, 건물 국유제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유한하고 그렇죠? 한정되어 있는 그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국가 개인 소유한테 개인한테 자유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궁무진한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은 뭐라고 그러죠? 금방 부서지고 그 연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연한 없지면 토지는 뭐 무한한 거고 콜시대 때도 우리 땅이었고 조선시대 때도 우리 땅이었고 이런 게 있죠. 하여간 어쨌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한정을 하겠습니다. 토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크게. 북한은 토지 국유제죠.
검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큰 가치는 뭐죠?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모든 게 우리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사유재산은 그에 대한 진부분 집합이고요. 사적 자치입니다. 사적 자치. 내 개인이 자치. 내 걸 알아서 하겠다. 그에 대한 부속으로 계약자의 원칙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사유재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자유. 대한민국의 그 기치는 자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토지 공개념 국가 공유제 모은 거는 통제 경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리서 제가 답을 정리해 놓고 얘기할게요. 이익공유제든 토지 공개념이든 뭔 얘기냐면은 그래 뒤에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요. 두 가지식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사기업에서 기업에서 이익이 나는 것을 공유하다.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놨지만 이익이 나는 거는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환수해서 손해난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공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국가가 다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공개념 이익공유제 전부 어떻게 한다? 국가가 개입하겠다. 그리고 환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환수란 말 안 쓰는 거는 이래서 좌파가들이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국가가 개입해서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토지 공개념부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안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신뢰성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법률 꽤 아는 사람 아닙니까? 민법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법 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아까 말씀했죠. 토지 소유권에는 뭐가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 민법 211조.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소유권을 사용하고 처분하고 본인이 들어가 살고 있죠? 그리고 팔아먹을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익권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익이 나는 거는 국가가 환수해서 비싼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초과 이익 환수제, 환수. 그때는 환수란 말이 있었는데 이 토지 공개념에는 환수란 말을 딱 뺐어요. 은큼하게.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는 주되 수익, 이익이죠. 이익 있는 거는 국가가 환수를 하겠다. 이들 국민들한테 뺏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겠다? 없는 사람한테 돌려주든 뭐든 주든 안 주든 자기들이 나눠서 처먹든 알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가 환수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은.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권은 줘요. 국민들한테.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공산화가 되니까. 이해하셨죠? 북한이나 그 공산주의 국가, 공산이죠. 재산을 공공으로 가져가야겠다. 국가가 소유하겠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은 소유권은 너희들한테 주되 이익은 갖지 마라. 어떤 경우든. 이익은 국가가 환수해서 갖겠다. 공산화의 전 단계예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토지 공개념 이익공유제는 공산화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란 말은 어벌쩍하게 공짜만 들어간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공개념, 이익공유제, 그 다음에 국가공유제. 왜? 민주주의 대원칙이 사적 자치라고 그랬잖아요. 사적. 내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라.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국가, 안보, 외교, 외국과 외침이나 이런 데만 신경을 써라. 이게 원래 국가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회국가 원리해서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국가가 개입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사회국가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일단 그건 적게두고.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익이 생기면 토지는 니들이 갖고 있어라 국민들이. 그러나 이익이 발생하면 5억이 돼가지고 10억이 되고 뭐 하더라도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거는
국가가 일단은 환수해서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나눠줄 테니 엄청난 소유권이 제한되는 거죠. 상상도 못하게 제한되는 겁니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그 다음에 공산화, 겉으로만 시장경제, 속으로는 교육경제. 아주 무서운 음모입니다. 차라리 계획경제를 하겠다, 국가가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거는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쉬운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 아프면은 그냥 이것도 귀찮으면은 공산화의 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 공유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건 얘기예요. 이건 기업에다 해당된 겁니다. 아까는 토지에다 해당되는 거고, 이익, 자 삼성전자가 이익이 생겼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1,000억이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이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국가한테 내놔 그런 얘기합니다. 국가가 환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수예요, 환수. 토지 공개념이든 이익 공개념이든 뭐든 머릿속에 딱 박히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한다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환수하겠다 이익을,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익이 난 거를 환수해서 중소기업한테 나눠주겠다. 누가? 국가가. 이것도 국가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가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럼 그게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경찰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엄청난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 나옵니다. 이익공유제 말은 그럴싸하고, 근데 정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잘 살아봤자 뜯어갈 텐데, 자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내가 장사 열심히 했어요. 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작게 보면은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정산하고 나니까 한 200만 원이 수익이 났어. 치킨집을 했는데, 근데 옆에 치킨집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났어. 얘는 틈나는 데 놀러 다녔어요. 벚꽃 구경 다니고. 이 사람은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200만 원 수익이 생겼고. 그러니까 너 200만 원 수익이 있으니까 100만 원 내놔. 그리고 적자나 200만 원한테 줘야 돼. 그것도 직접 주질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 내 이익을 남한테 주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 다 내는데. 쉽게 말해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세금으로 환수. 그래서 이거, 그럼 이 사람은 200만 원의 수익 난 걸 그럼 뭐하러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잘 살아보세. 이러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뺏어갈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 52시간만 하고 열심히 일하지 마. 그래서 하향 평준화 시켜서 국가 통제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 공유제, 이익을 어떤다? 국가가 환수하겠다. 토지 공개념, 사용, 수익, 처분 권한 중에서 이익, 수익이 나는 거 어떻게 하겠다? 국가가 가져가겠다. 되게 쉽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소유권은 뭐다? 사용, 수익, 처분권을 소유권이라 하는데 그 수익권을 가져가 버리겠다. 니들이 잠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어라. 세금도 내라. 강도죠. 이해 가셨나요? 이걸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것까지 말로만 토지 공개념, 말로만 이익 공유제, 국가 공유제, 나중에는 이것도 나올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제 무슨 거래할 때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아야 돼. 예. 이럴 거 아닙니까? 너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마. 허가. 신고. 인가. 허가. 이런 법률 용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제도 지금 나는 대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딱 해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발도 없네. 에이 멍청한 것들. 마음대로 해버리자. 그래서 지금 180석인가 되니까 뭐 끄나물 모으면 190석 넘어가 있죠. 200석이 개헌 그
의석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걸 전부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 공개념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은 그렇죠. 포괄적으로만 집어넣는 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 개정은 잘 안 하는 겁니다. 그 사회법령, 민법, 뭐 그 밑에 엄청난 많은 법령, 저도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그런 법령에다만 세부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꼼수가 뭐다?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든지 개헌 의석을 끌어모아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다? 그 하위 밑에 나가는 법률로, 그 법률은 개정 쉬우니까 헌법 개정이 엄청 어렵고 마음대로 공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토지 공개념, 토지거래 허가제 이러면 그냥 공산화인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데 좀 오래 가는데, 뭐 다른 분들은 더 굉장히 오래도 하는데,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는데, 사용하고 팔아먹을 때는 팔아먹으러 알아서 하라. 그 대신 양도세 내고 세금, 사용할 때는 뭘 낸다?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내고 세금 다 뜯겠다. 그 대신 뭐 어쨌든 주변이 개발되고 뭐해서 수익이 생기면은 국가 가입하기 위해서 환수하겠다. 국가 환수. 니들이 어떻게 쓰는지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자본주의 기본 틀이 무너진 게 이 국가 공개념입니다. 거기 이익 공유제는 거기 토지 공개념의 하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나는 기업에서 손해 난 기업한테 좀 돌려줘라. 그 대신 뭐 하겠다? 국가한테 바쳐. 그럼 국가가 알아서 돌려줄게. 돌려주는지 안 주는지 또 어떻게 감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기업이 활발하게 하겠습니까? 이익이 없는 집단에는 이익이 없으면 그 기업은 돌아가진 않아요. 안 하죠. 근데 내가 어렵사리 해가지고 200만원 벌었는데 100만원 토해내? 어렵사리 이래서 올해 종업원에 엄청 고행하고 정말 머리 싸매고 밤잠 안 자고 해서 1억을 벌었는데 5천만원 내놔. 기업의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기업을 활성화해도 모자란 판에 이런 짓을, 커피 한잔 먹었더니 좀 속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 정리까지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 정책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왜? 경제를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기업을 끌어내려서. 그러니까 우량 기업도 일 안 해버리니까 뭐 정부 내보내라고. 뭐요? 일자리 정책이요? 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선호가 바뀐 정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ABC도 모르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경제 살리기는 틀렸다 이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하향 평준화 시켜서 국가 통제가 편하게. 자, 그럼 국가가 전부 못 살아요. 그럼 국가가 배급해 준다잖아요. 아까 이익을 공유해서 국가가 줄게. 토지 공개념, 토지에 대한 수익이 나온 걸 국가가 돌려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에 마스크 배급제나 무슨 재난기념금 뭐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할 때 정부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전부 나 좀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좀 많이 안 주나요? 왜? 거짓 만들어 놓고 나 좀 주세요 만드는 정책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자,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뉴스가 나오면은 토지 공개념에 대한 거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아무리 경제학자 무슨 또 한번 설명하면 그런 인간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들은 실전이 없는데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경제를 잘 알면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지가 제일 부자여야죠. 제가 제일 능력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둥이만 뜯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론과 실전이 겸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토지 공개념, 이익공유제, 국가공유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게 계속 나오게 되면 그때 권행정사가 아니면 권 대표가 했던 말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